안녕하세요. 학생 상담의 지혜, 함께 찾는 마음의 소리를 쓴 류미경입니다. 오늘은 자신을 이해하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요. 자, 시작합시다. 아이에게서 이런 말이 나올 때 있죠.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은 일단 당황합니다. 그리고 이유를 찾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원인을 짚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꺼내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아예 모르겠어요는 거짓말이 아니라는 사실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물론 회피도 아닙니다. 그건 혼란의 언어예요. 아이는 화를 냈는데 이유를 모릅니다. 울음이 터졌는데 설명이 안 됩니다. 공부가 싫은데 이유가 선명하지 않습니다. 답답하죠. 낯섭니다. 자기 자신을 점점 더 믿기 어려워집니다. 자기 이해가 무너지는 순간 아이는 무력감에 빠지죠. 그러면 행동이 줄어듭니다. 시작이 느려집니다. 미루기가 늘어납니다. 표정이 굳습니다. 아이가 이러면 부모님은 불안에 휩싸이죠. 왜 저러지? 이 질문이 반복될수록 아이는 더 움츠러들 거예요. 아이 머릿속에서는 이런 문장이 가득하거든요. 나도 모르지만 나를 설명해야 해. 그러나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자, 상담자로서 첫 번째 조언입니다. 아이에게 답을 요구하지 마세요. 아이에게 답을 요구하는 순간 아이는 더 모르게 됩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설명을 하려 하며 마음은 엉켜버리죠. 이 시기에는 답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유보다 상태가 먼저입니다.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일 거예요. 이 말이 나오면 저는 거리를 확인합니다. 아이와 저 사이의 심리적 거리 말이에요. 너무 가까이서 보면 전체가 안 보입니다. 단순함에 매몰되죠. 그렇다고 너무 멀리서 보면 감정의 온도가 사라집니다. 아이의 관심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건 적절한 거리입니다. 한 고등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는 상담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하기 싫은지 모르겠어요. 성적이 갑자기 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친구 관계가 크게 흔들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무기력함이 가시질 않는다고 연신 한숨을 쉬더군요. 문제에서 거리를 두고 조금씩 이야기를 풀었습니다. 생활을 후웠습니다. 기억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드러나는 게 있었어요. 오랫동안 쌓인 기대와 그에 따른 부담이 문제였죠. 아이는 겉으로는 멀쩡한데 안쪽은 숨이 막히는 상태였어요. 항상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막힐 때가 있지. 아이의 눈동자가 커지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랬던 것 같다더군요. 아이의 무기력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눌러온 시간이 쌓인 결과였습니다. 그 시간을 아이는 인식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설명하지 못했던 거고요. 이 사실을 나중에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다들 놀라세요. 그런 걸 왜 말 안 했지? 라며 속상해 하시죠. 그런데 아이는 말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말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기 감정을 오래 눌러두다 보면 그 감정이 나에게도 낯선 것이 됩니다. 자기 감정을 다룰 언어가 사라지죠. 당연히 표현을 할 수 없어요. 이제 상담자가 하는 접근법을 공유해 드릴게요. 아이에게 정답을 주려 하지 마세요. 상담은 정답을 주는 작업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연결해 주는 작업입니다. 끊어진 조각을 하나씩 이어주는 작업입니다. 저는 아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어떤 느낌이었어? 짧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바른 방향의 질문입니다. 말이 생기면 감정이 정돈됩니다. 감정이 정돈되면 생각이 명확해집니다. 생각이 명확해지면 비로소 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이해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이들은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저는 이렇게 예민할까요? 왜 저는 이렇게 쉽게 포기할까요? 이 질문 뒤에는 낙인이 숨어 있습니다. 실망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결론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상담자로서 언어를 바꿉니다. 낙인의 언어를 설명의 언어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예민하다는 건 감각이 섬세하다는 뜻일 수 있어. 쉽게 포기한다는 건 오히려 포기하는 용기가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 이건 위로가 아닙니다. 의미를 다시 세우는 작업입니다. 아이의 해석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아이를 바꾸는 건 충고가 아닙니다. 아이를 바꾸는 건 자기 해석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해석이 바뀌면 감정이 바뀝니다. 감정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아이를 몰아세우는 게 아닙니다.
아이의 해석이 자라날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핵심은 답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머무는 것을 선택하세요. 나도 모르겠어. 그냥 싫어. 모르겠는데 힘들어. 아이에게 이런 말이 나올 때 부모는 이걸 고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아이에게 지금은 답의 시간이 아닙니다. 말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한 문장은 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 모를 수 있어. 지금은 이유를 몰라도 괜찮아. 이 문장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긴장을 푸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나만 붙이세요. 짧게요. 지금 몸은 어때? 가슴이 답답해? 머리가 복잡해? 해석을 요구하지 않는 질문들입니다. 상태를 확인합니다. 상태가 확인되어야 말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부모님이 가장 조심해야 할 문장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왜 그래? 그럴 이유가 뭐야? 이 말은 아이에게 설명 시험을 만듭니다. 아이는 지금 설명할 수 없는 상태예요. 설명 시험이 생기면 아이는 더 숨을 수밖에 없어요. 함께 견뎌야 합니다. 아이의 말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함께 견디는 그 기다림 속에서 아이가 얻는 따뜻한 경험이 있습니다. 나도 이해받을 수 있구나. 이 경험이 자기 이해의 시작점이 됩니다. 자기 이해는 결국 자기 신뢰로 이어집니다. 아이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내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어. 나는 지금의 나를 설명할 수 있어. 이 문장이 쌓이면 아이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며 보호하는 힘. 바른 상담은 이 힘을 키워주는 일입니다. 답을 주기보다 질문을 나눕니다. 문제를 푸는 대신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갑니다. 아예 모르겠어요는 문제의 끝이 아닙니다. 이해의 시작입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정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아이 곁에서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아이의 말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르겠으면 같이 알아보자. 이 문장을 기억하세요. 이 한 문장이 아이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조만간 또 뵙죠. 지금까지 학생 상담의 지혜 마이너스 함께 찾는 마음의 소리 류미경이었습니다.